배상훈의 바이캡 시간입니다. 바이캡은 강력범죄 체포 분석 프로그램, 바이올런스 크라임 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미국 FBI에서 이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 분석에 용이하도록 리스트를 만듭니다. 리스트라는 건 이제 각 범죄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피해자, 가해자, 공격자, 그 다음에 현장 상황, 부검 상황, 이런 것들을 쭉. 그 항목은 500개 이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형사들이나 지역 경찰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그 각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몇 시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몇 명이고 가해자가 어떻고 가해자가 확인할 수 없으면 없음이고 그거를 일정의 컴퓨터의 화면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파일러들한테는 사실은 바이캡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연방에서는 바이클래스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HTS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또 개발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찰들도 킥스 형사사본망 안에 비슷한 형태를 넣어놨는데 이제 스카스라고 우리는 처음 불렀는데 지금은 좀 통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SCAS, 스카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실제로는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시험적으로 이용하겠지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쪽에는 요런 꼭지 그리고 사건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꼭지가 하나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일반 사건에서는 또 다르게 되고요. 오늘 볼 사건은 배우 고 한지성 씨의 교통사고 변사 사건입니다. 이걸 교통사고 변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이돌 출신의 그 배우가 있었습니다. 고 한지성 씨라고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그 남편하고 결혼한 지 한 2달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영종도 쪽에서 무슨 모임을 하고 이제 귀가하는 중인데 새벽 3시 50분 정도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고속도로 상이죠.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이제 6차선, 그러니까 편도 3차선이죠. 1차로, 2차로, 3차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1차로는 중앙선에 가깝고 2차로가 중간에 3차로가 갓길에 가까운 쪽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어,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 그러니까 갑자기 섰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정신을 못 차려서 갑자기 섰다. 갑자기 서갖고, 그러고 이제 비틀거리다가 뒤에 따라오는 차에 교통상했다. 이거는 사실 추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예단을 갖고 해석하는 데에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현재 존재하는 팩트를 기본으로 현장 상황에 기본적인 확인된 것만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먼저 2차로에 차가 그 사고 당시 서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섰는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냥 기자들이나 경찰들이 추정해서 할 뿐입니다. 스키드마크가 있었나요? 스키드마크가 없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자의적으로 섰다. 아니면 어떤
빠른 속도로 가서 끽 섰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서 있었던 겁니다. 서 있었던 것이지 누가 쓰게 했다. 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뒤에 다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상황은 대체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2차로에 서 있는 SUV 차량의 뒤쪽, 그러니까 조수석 뒤쪽 트렁크에서 트렁크 쪽에 가까운 뒤쪽으로 한 4, 5m? 조금 거기에 배우 한지성 씨가 뒤를 보고 차를 등지고죠. 트렁크를 등지고 약간 허리를 숙이는 것, 고개 허리를 숙이는 것까지가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 장면이 왜 중요했냐면은 이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차가 서 있으니까 뒤에 있던 차가 뭐 피해 가거나 그럴 부분이 먼저가 아니고요. 3차로 갓길 쪽 가까운 3차로에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앞쪽에 뭐가 쑥 지나가니까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쑥 지나간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석 쪽에서 3차로 지나서 갓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당황해서 보통 그냥 2차로에 차가 서 있으면은 그냥 쓱 지나갈 텐데 앞으로 사람이 쓱 지나가니까 놀라갖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 브레이크 밟은 것 때문에 그 밟은 차의 뒤를 따라오던 3차로 뒤쪽으로 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2차로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그런 바람에 이 배우 한지성 씨를 보지 못하고 치이고 그 치은 상태에서 배우 한지성 씨가 1차로로 비껴나가게 되면서 1차로에 뒤따라오던 차한테 그 타격을 당해서 사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되냐면은 1차로에 사건이 나기 바로 전에 가던 승용차 같은데요. 승용차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승용차에 찍힌 블랙박스가 YTN에 제보가 되면서 이 상황이 다 확인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어쨌든 정차해 있는 차 뒤쪽에 한지선 씨가 고개를 숙이고 그와 그 숙이는 그 비슷한 때쯤에 조수석 그 근처에서 3차로를 지나서 갓길로 이게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 갓길로 쑥 뛰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남편이 주장한 바는 다르죠. 남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본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갖고 뭐 내려달라고 했는지 확인은 그 얘기는 모르겠지만 오줌이 마려갖고 조수석 문을 열고 바로 그냥 나가서 오줌을 싸고 와보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말대로 오줌 매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있었을 거죠. 운전자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희성 씨가 운전을 했겠죠. 내려줘. 그래서 한희성 씨도 만약에 지금 뭐 술이 취해갖고 그래 내려. 본인이 착각해서 2차로, 3차로를 2차로로 그러니까 갓길에 세울 걸 깜빡하고 2차로에 세웠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급하니까 내려갖고 오줌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야 될 한지성 씨는 그때 어디 있었냐면요. 차 뒤쪽에 트렁크를 등지고 그것도 4, 5m 뒤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상황을 보면은 이 남편의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다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 갑자기 정차해서 내렸다라는 말을 안 하고 정차해 있었냐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둘이 싸웠어요. 예를 들면 누가 운전을 했건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했던 아내가 운전을 했던 한지성 씨가 운전했던 어쨌든 싸웠어요.
싸워 갖고 티격태격하다가 보통 인제 우리 이제 시내 도로나 이런 때 부부가 싸우거나 사람 싸우면 갑자기 화가 나고 세우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내려 갖고 그 안에서 또 싸웠어요. 그런 상황이어야지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남편의 말대로 자기는 뭐 부인이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그냥 오줌 매려니까 세워져 그리고 내려가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건 거짓말이죠. 본인이 기억이 안 나서 뭐 술이 취해 갖고 거짓말을 의도적이지 않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팟캐스트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한지성 씨가 아무리 술을 먹고 구토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운전석 문을 열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구토를 하거나 앞쪽에서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바로 구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뒤쪽으로 그것도 쭉 그 트렁크를 넘어서 뒤쪽으로 걸어왔다고 하는 게 맞겠죠? 거기서 구토를 했다. 사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아무리 술이 엄청나게 먹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술을 엄청나게 먹었다 하면 거기까지 한지성 씨가 운전해 왔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기본적으로 이 차의 운전을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경찰도 확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불만인 것이 팟캐스트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꼭 남편의 말대로 남편이 관계자잖아요. 즉 사건 관련자잖아요. 본인이 운전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본인이 운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으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한데 그거에 대한 조사는 지금 아무런 거 없어요. 없고 단지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단 그 한지성 씨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만 지금 국가수에서 혈액 분석을 해갖고 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김포경찰서의 이 담당한 경찰 교통사고 조사팀 도대체 뭘 한 건지 도대체 이렇게 이건 진짜 무능한 겁니다. 이런 걸 왜? 아니 그러면 모르겠다 말하자면 한지성 씨가 운전했는지 남편인지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든가. 근데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단지 한지성 씨가 운전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장 상황 구성이 안 되는데 그 상황. 혹시라도 이 상황에서 가장 더 추론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부부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부부끼리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럼 안에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서로 큰 소리가 나면서 내려 막 그럼 내려갖고 막 화가 나서 내리고 막 서로 다투다가 이러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운전했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보다도 한지성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금은 음주운전에서 가해 차량이 돼 갖고 뒤따라오던 사람을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치사죄의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음주운전해서. 이거 만약에 억울한 누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한희성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은 다발성 손상으로 많이 사실 많이 훼손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운전했다고 하면 한희성 씨가 운전했다고 하면 SUV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남자가 할 때와 여자 할 때 운전석의 그 앞당김이 다르죠. 여자는 바짝 당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는 거 가장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핸들이라든가 엑셀레이터의 흔적들, 미세 흔적들 이런 것만 간단하게 확인해도 왜 SUV 차량은 사고가 난 게 아니거든요. 사고 났더라도 안에는 보존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미세 증거를 간단하게라도 했으면은 이 사건은 사실은 증거가 명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자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남편의 말만 믿고 그냥 이렇게 처리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김포경찰서의 이 행위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건이 처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해가 안 되고 무엇인가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좀 더 의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 사실은 이미 증거도 다 훼손됐고 본인 어쨌든 이 남편은 어쨌든 본인 유리한 대로 진술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안희석 씨가 운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심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정확한 확인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은 제가 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뭐 사실 뒤에서 이 한지성 씨를 치어갖고 사망하게 한 택시하고 SUV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속을 한 건 맞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핵심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을 유발하게 된 게 누구고 왜 유발하게 됐는가를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엉뚱한 것만 해갖고 기자들도 엉뚱한 것만 민 취재를 하게 되고 아니, 본인들도 경찰도 얘기하잖아요. 구토한 적이 없다고. 구토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 구토하려고 나왔다고 하면은 바깥 갓길이나 바깥 나가지 않았으면은 1차선이든 2차선이든 구토를 했거나 최소한 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럼 구토를 안 하는데 고개 숙였느냐 뭘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혹시 그 가정폭력에 서로 뭐 치고받다가 맞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여러 가능성을 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경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리고 교묘한 범죄자 교묘한 그 이른바 거짓말장이들한테 면죄부를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첫 번째 배상원의 바이킹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충분히 경찰이 초기에 출동해서 확인할 때 교통경찰이 상황만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면 이건 금방 간단하게 현장에 있는 증거만 취득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거는. 네, 엑셀레터나 브레이크에 있는 표면적에 있어서의 어떤 미세 흔적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어쨌든 한시성 씨가 운전했다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운전대에 나와 있는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뭐 예를 들어 향수 같은 거 여배우시니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남자랑 전혀 다른 그거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고조수석에 이 분이 타고 있었다고 하면은 남자분이니까 뭐 이 저기 앞뒤 간격 이런 것도 다 측정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끝난 사건 갖고 왜 그러느냐? 응? 아니죠. 사건이 끝난 게 어디 있어요? 진실을 밝혀지고 억울한 사람 누명을 벗겨주고 또 진짜로 뭐 실질적인 가해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실제로 이 사건이 의혹이 남지 않게 깔끔하게 하는 것도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더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좀 어, 늦었더라도 다시 한번 검찰 단계에서 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